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1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공사하는데 철근을 빼먹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이나 지금 용산이나 뭘 발언을 할 때는 똑바로 선명하게 발언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철근을 빼먹는 이 공사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국민을 잡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뒤에 나와요. 뒤에. 그래서 어제 발표에 윤석열 정부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정부 이전 정부는 어딥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권력 잡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그들한테 욕망 채우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우리가 5년 동안 우리가 많은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험한 성추행에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필요 없이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돈을 해먹은 자들은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가중처벌을 해갖고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국민의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공직을 절대로 맡아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된 것은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준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인력 플러스 경찰 인력을 풀가동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소고발장 접수시킨 거에도 한 120건 냅니다. 120건. 근데 고소고발을 하고 하면은 잘못되면 또 이의신청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상황을 봤냐면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한 1년 동안 끌고 있다가 불송치했어.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고발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같이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검수완박법 민주당이 만들고 지랄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면 어디다 하소연을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 인간들은 죽일 놈들입니다. 고소인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걸 고소라 그래요. 고발은 제3자. 근데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못 움직이니까 제3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불송치해가 저것들이 해먹어버리면은 뭐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만든 놈들이 바로 문재인의 국회, 문재인의 청와대, 한심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은 모든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파괴시킨 국가 파괴범, 국가 반란범들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뉴스를 보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지난번에 그 북한 탈북자 이제 2명을 안대를 씌워서 다 보내려고 할 때 눈을 떠보니까 판문점이야. 그 사람 4명이가 안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머리를 땅에 박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다가 이걸 조사를 해주라. 그러니까 어제 인권위원회에 있는 놈들이 인권위원 10명이 모여갖고 심사를 했는데 6대4로 기각을 시켰대. 기각을. 국가인권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를 해체시킨다 하든지,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인권사항을 국가인권위가 조사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인권위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를 당하고 인권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 인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거주 이전이 있습니까?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오직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찾아서 그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 놈들이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북한 방식으로 하면 고사포로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생명을 다시 죽음의 구렁이로 보낸 놈은 그건 악인 아닙니까? 악인.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과 함께 했던 인간들은 다 악마 중에 상악마들입니다. 심장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북한으로 보냅니까? 그것도 판문점에 안대까지 씌워갖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뽀만한 김엉경이라고 하는 뭐 여자가 있는데 막 시끄러워요. 근데 원래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죽을 날 그 가까운 사람은 투표권을 주지 말아라. 투표 안 해도 된다, 뭐. 투표권 주지 말아라.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라. 양 의원인가 그것도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투표해도 죽으라면 없는데 뭐 투표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 이것들도 인간입니까 이게. 천판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막 눈을 씻고 봐도 없을 정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인간의 권리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데 죽으려고 갖고 온 사람 투표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인간들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런 걸 쳐듣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멍청하게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질타도 못하고 이게 진짜 한심한 거 아닙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혁신위원회 해체시키라고. 아이고 인간들을 도저히 정치하는 놈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야 저놈들이 저 사람인가 그걸 좀 패줘야 되는데 패는 놈도 없어요. 할매 할배들 보고 그냥 빨리 죽으라는 소리 똑같잖아요. 대한민국 땅의 할매 할배들은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가고 고생을 했잖아요. 왜 징용 왜 갔습니까? 지금같이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나라를 뺏겨서 징용을 갔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또 6.25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통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나가고 또 총 들고 나온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게에 쥐고 치마에 싸들고 그 노무자로서 바깥다 나르고 그래서 지킨 나라, 그래서 지킨 자유입니다.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래갖고 봄만 되면은 벼 심고 할 게 없어갖고 고수 뭐 도리지구 땡인가 뭐 하여튼 핫도 치고 맨날 놀고 있을 때 박정희라는 위대한 대통령이 나서 일하자, 초가집도 없애보고 일하자 하면 된다 그래 했잖아요. 열심히.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든 분들이 할매 할배들이 만들었어요. 그 할매 할매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과 말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뭐 했어요? 애들 한 게 없는데 그 할매 할배 엄마 아버지의 피땀과 눈물 속에 애들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애들에게는 투표권 주고 할매 할매들 투표권 뺐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못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당 저 인간들이 저게 인간들이냐고. 결판에 있는 이 초야에 있는 본부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영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들어줬다고. 그런 분들에게 투표권을 뺏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가 할매 할매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줄 몰랐죠. 바보들이. 진짜 한심한 놈들. 정치공학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표가 막 이동해 올 거 아니에요. 표가 국민의힘당으로. 그걸 할 줄 모르니까 표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지. 우리 할매 할매들은 이 나라 이 시대의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위대한 영웅들이에요. 왜? 세계적인 기적을 만든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냄새나는 할매 할매가 아니라니까.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족적을 물어보면은 진짜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할매 할매들을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말종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저런 인간들을 보면서 혁신위원회 해체하라 그 정도 말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당이야말로 상병신들입니다. 한쪽은 인간 말종들의 집단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으니 나라 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래 보니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다 기강이 무너지고 해서 어떻게 군대를 보호해야 되는데 요즘 군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해병대 사단장이 최수병 상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전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 야 역시 해병대 사단장답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대 그 밑에 부하들 자식들이 사단 사령부에서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놈들은 해병대 지휘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가 데려가서 제가 데려간 병사가 그렇게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가 통감합니다. 그 정도 딱 해갖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저 위에 시켜서 했다고. 그런 지휘관은 목을 잘라야 돼요. 해병대 자격이 없으면 그 육군으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니까 지금 국가인권센터 임태훈이 새끼가 또 이제 준동을 합니다. 어느 부대에서 식당에서 장교들이 말이야 칠척반상인가 뭐 비싼 밥을 먹고 막 학대 병사들이 노역을 시켰다. 군대는 일반 회사도 틀리고 일반 사회도 틀립니다. 그 군대의 일을 너무너무 까발려서 군 지휘관들, 군 사병들 기강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태훈이 저거는 이적죄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군을 너무너무 막았던 놈이 임태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리고 이 군을 또 약화시킨 놈들이 지금 정치하는 놈들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가 50만 표가 있으니까 사병들에게 뭘 잘해주자 해갖고 월급도 200만 원 줄게 해놨어. 월급 2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200만 원 준다고 막 올리고 하니까 장교들이 나 장교 안 할래. ROTC가 지금 미달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지금 들어가갖고는 20%씩 지금 자퇴해버려. 왜? 뭐 사병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뭐 차이가 없는데 만나서 장교가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고 물질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월급이 비슷비슷한데 어떤 놈이 그 장교 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사병들도 지 월급이 많으면은 아이고 씨발 네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없고 요렇지 계급 같은 것도 안 따져요. 이런 체계를 만든 저 정치하는 놈들 저것들은 망고의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60만에서 50만도 무너졌습니다. 군대 갈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군 구조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군을 빨리 구조교육 해갖고 군대 가기 싫은 놈들 군대 보내지 말아야 돼. 내가 군대 갈래 하는
사람들 보내서 우리도 그 자위대처럼 부사관 중심에서 장교 중심으로 군을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갖고 지금 군대 가 있는 그들에게 예우를 다려주고 AI, 로봇, 최신 병기들을 갖고 딱 해서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책임 강하게 군대 가기 싫은 걸 모아서 그거 관리 비용만 더 가기 싫은 놈 갖다 놓으니까 그 관리한다고 관리 비용만 더 든다니까. 그 군 기강은 다 무너지고 월급을 받고 부사관 장교 교육을 받고 딱 가놓으면 자기 임무는 그래도 낫게 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위병 부대 근무 이런 것도 CCTV, 로봇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빨리 군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군대 가기 싫으면 다 불러갖고 월급 200만 원씩 주면 국방비만 축 나고 군 기강만 무너지고 그러하니까 군 구조 개혁을 빨리 서둘러라. 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방산, 무기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맨날 우리가 군에서 일어나는 임태훈 같은 놈들의 그 어떤 먹잇감이 되지 말고 강력한 군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어느 한 순간이 발발할 때는 목숨 걸고 바로 북한 김정은이가 사고 있는 주석궁을 포탄에 내려온 순간에 가서 때려버려요. 전쟁은 일어났다 하면은 시간 끌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패가 갈라지는 것인데 생각해보고 망설이고 하다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 구조계획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작게 전시 작전 계획 같은 것도 물론 잘 세워지겠지만 하여튼 어느 반경 우리가 지킬 어느 반경 안에 뭔가 들어오면 그냥 갖다 때려야 돼요. 옛날에 그 제가 친했던 그 백골 사단 3사단을 백골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단장이 70년에 사단장으로 딱 갔는데 인민군이 계속 그 인민군 집회 초소에서 우리 남쪽 백골 사단 거기다 기관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포대장한테 명령을 해요. 지금 저 총 쏘는 그 집회에다가 대표를 쏘라 그랬어. 그러니까 포대장이 사단장 명령이니까 대표를 쏴버렸어. 인민군이 27명이가 죽었어.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전선에 비상이 걸렸어. 대표가 날아갔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인민군이 대표를 맡고 난 뒤에 조용해졌습니다. 27명 죽고 조용해졌어. 왜? 남조선에서 또 쏘면 대표 또 날아올 것 같으니까.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박정인 장군인데 어떻게 됐냐? 휴전선에 대표를 쏴버렸으니까 비상이 걸리고 나중에 보직 해임이 됐어. 별 2개 달고. 근데 이분이 딱 나중에 풍운의 별 5개, 표지에 별 5개. 내가 별 5개야. 너는 똥별이야.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박정인 장군. 근데 우리 사회가 참 멋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그런 지간 한 놈도 없다는 겁니다. 슬퍼요, 슬퍼. 그래서 옛날과 같은 그런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기 결단, 순간의 결단,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 이번에 그 해병대 중위인가 대인가 반성해. 너는 해병대 지휘관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수해에 가서 수해 재민들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작전을 하다가 너무 우리가 빨리 성급한 마음으로 작전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어디 저 위에 측에서 했다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사병들 기강도 다 무너지지만 장교들 기강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장교 자격 없는 놈들이 지금 장교 계급장을 달고 장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낮부터 밤까지 우리 한각회님이 또 낮을 세우고 밤을 세웠습니다. 송화제 또 아침 일찍부터 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폭염이 계속 간답니다. 참 이곳은 완전히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는 곳인데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 특히 요즘 또 코로나 독감 많은 게 유행된다 하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